이 그레디언트 이제 어쨌든 저번 시간에 폴리시 그레디언트 지금까지 폴리시 그레디언트 유도를 했죠. 폴리시 그레디언트 유도에서 이 폴리시 그레디언트를 구하면 어떻게 한다고? 요걸 그대로 요걸 업데이트 해주죠. 그래서 세타를 업데이트해. 세타가 뭐였는데 폴리시를 표현하는 함수의 파라미터. 폴리시를 구하는 거지. 그래서 폴리시 그레디언트는 이제 폴리시 함수를 바로 구한다. 자, 이렇게 됐죠. 많은 트릭들을 또 쓰고, 그렇죠? 로그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저번 시간에 했던 건 템포럴 스트럭처 얘기를 했죠. 왜? 베리언스를 베리언스 이게 베리언스가 크다. 베리언스를 줄이려고, 그쵸? 뭐의 베리언스? 얘 리워드 받는데 시작이 있어요. S0, 그쵸? 게임을 해. 터미네이션 됐어요. 여기서 리워드 받아. 이 받는 리워드들이 노이지하다고. 노이즈하다. 왜? 관측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리워드 디자인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우리 꼴이랑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들쭉날쭉해. 들쭉날쭉한 데다가 이제 여기다가 이만큼을 그레디언트 업데이트 해줘라 뭐 이렇게 돼 있잖아. 식이 지금 얘가 또 웨이팅이야. 얘가 웨이트, 그쵸? 그러니까 함수를 업데이트 하는데 함수의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서 리워드만큼 반영해줘 이건데 리워드가 노이즈하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고. 저번 시간에 그래서 첫 번째로 템포럴 스트럭처 했죠. 두 번째는 베이스라인을 잡는 방법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계속 말하지만 핵심은 계속 뭐냐면 리워드가 노이즈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는 리워드가 어떤 SA 스페이스에 대해서 어떤 때는 리워드가 이만큼 크고 작고 크고 막 들쭉날쭉하다고 이렇게 된다고 막 엉망이라고. 그러니까 업데이트 할 때도 얘만큼 반영해라. 어떨 때는 리워드가 막 거의 뭐 0이고 막 이거 어떡해. 너무 베리언스가 크잖아요. 업데이트가 수렴이 잘 안 돼. 이게 핵심 문제예요. 지금 계속 말하지만 폴리시 그레디언트에서 이미 이 식으로 끝났다고. 원래 이 식으로 끝났어요. 이게 이론의 다야. 근데 이렇게 못한 이유가 뭐야? 익스펙테이션. 이걸 안 하니까 그렇지. 익스펙테이션 하면은 어떻게 돼요? 모든 가능한 A와 S 스페이스에 대해서 다 모아가지고 한 번 평균 내줘. 그런 다음에 한 번 그레디언트 업데이트 해줘. 한 번. 그 다음에 또 해. 업데이트 해줘.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 밸런스 크게 뭔 상관이야. 평균 낼 텐데. 다 무마돼요. 들쭉날쭉한 게 없어져. 평균 내잖아. 평균. 그쵸? 근데 여러분들 딥러닝 해봤으면 알겠지만 이렇게 못하잖아. 어떻게 해? 이 모든 액션 스페이스, 모든 스테이트 스페이스를 다 탐색할 수 있어? 그거 안 된다 했잖아요. 그쵸? 액션 스페이스, 컨티뉴어스 스페이스면 어떡할래? 그래서 안 돼서 트라젝토리 한계 I 번째에 대해서 하잖아. 에 대해서 하잖아요. 이거를 M개 하잖아. 그러니까 완벽하지 못해. M개를 한 100개 해본다 쳐봐요. 실수 공간에서 100개가 커? 아니라고. 그럼 1000개 할까? 10,000개 할래? 아무리 해도 익스펙테이션 근사를 할 수 없어. 어떻게든 필연적으로 얘는 불안해요. 그렇죠? 어떨 때 시스템이 복잡할수록. 그래서 학습하면 그때 그레디언트가 우리가 시작 지점이 세타의 시작점이 여기다. 여기가 얘의 참이다. 이렇게 업데이트하면 좋겠다. 치자고. 근데 그때 그레디언트 얘 계산해 가지고 업데이트 시켜주고 엉망이야 엉망.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안 가요 한 번에. 이렇게 쭉쭉 해서 뭐 이터레이션 100번 만에 수렴하고 이러면 좋겠죠. 근데 안 돼. 이렇게 돼. 왜? 필연적으로 얘가 노이즈하다.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 폴리시 그레디언트 이 식으로 끝난 거 아닙니까? 이 왜 나와요? 계속 얘기했잖아. 계속.
얘가 노이즈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얘가 노이즈한 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라고? 우리는 익스펙테이션 하지 않아. 왜 하지 않아? 학습할 때 자동차 시뮬레이션 켜가지고 그때그때 차고 나면 한번 업데이트하고 또 주행하다가 에피소드 생기면 업데이트하고 한 번 해보고 업데이트 한 번 하고 한 번 해보고 업데이트 한 번 하고 이러고 싶잖아요. 그쵸? 어느 세월에 이거를 이 에피소드를 10,000개를 해가지고 이걸 계산할 거냐고. 그렇게 해서 한 번 업데이트하고 어느 세월에 해. 어느 세월에. 그래서 이건 철저히 공학적인 입장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수학적인 입장에서는 여기가 끝이야. 이걸 좀 잘 생각을 좀 해. 배울 때. 응? 왜 배우나 좀 생각을 하라고. 생각을. 알겠죠? 왜 하지? 왜 나왔지 저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들으세요. 그냥 나왔거니. 응? 그러니까 액터 크리틱이 뭔지도 모르고 뭐 그냥 뭐 왜 나왔는지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 아유 미안합니다. 흥분해가지고. 네. 생각을 하면서 들으면 좋다. 자,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저번 시간에 템포럴 스트럭처 했고, 두 번째는 베이스라인이 있어요. 그럼 목적이 계속 말하지만 얘의 베리언스를 낮추고 싶다야. 얘의 변동 폭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싶다. 어떻게 할까? 자, 54페이지 넘어가서 베이스라인을 잡음으로써 리턴의 변동 폭을 좀 낮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점이 당연히 빵점이겠지. 빵점에서 어떨 때는 100점, 어떨 때는 뭐 2점. 하여튼 얘랑 너무 격차가 커. 어떡할 거냐 이거야. 베이스라인 베리언스, 그러니까 분산이 너무 크다 이 말이죠. 분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얘가 지금 리턴이지 앞에서. 원래는 여기까지밖에 없었어요 식이. 그쵸? 그리고 수학적으로도 명확해. 이제 안 할 게 없어. 그런데 뭐라고? 프랙티컬하게. 왜냐면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서메이션으로 바꿔서 쓸 거기 때문에 프랙티컬하게는 얘가 불안해요. 그쵸? 그럼 얘의 베리언스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좀 빼주면 돼. 값을. 좀 빼주면 돼요. 뭘 빼줄까? 얘의 평균을 빼주면 돼. 평균을. 그러니까 모든 리워드 값들을 리턴 값에 평균을 빼줌으로써 이렇게 값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된다고. 평균을 빼면은 베리언스가 줄어든다.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값이 갑자기 100 나오던 거를 평균 취해가지고 빼주면 이제 50 나오는 값으로 바뀔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해소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베이스라인을 빼주는 방법,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값이 그렇게 들쭉날쭉하니 그러면 너의 평균을 미리 빼주겠다, 이런 전략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야. 이게 다야 지금 현대 프랙티컬하게 돌아가게 하는 강화학습의 다예요. 다. 그러니까 잘 좀 들어요. 알겠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베이스라인을 빼주려고 해요. 베이스라인은 요 놈의 평균, 요 놈의 평균을 미리 취해 놓는 거지. 이 값들이 많이 나올 텐데 들쭉날쭉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얘의 평균을 구해서 너를 이제 베이스라인으로 잡자 이거예요. 그래서 베이스라인을 빼주고 싶은 거지. 그럼 베이스라인을 빼주면 여러분들 베리언스 계산해봐. 그러면 베이스라인 빼주면 베리언스가 안정화됩니다. 그럼 선생님 이걸 이렇게 그냥 갖다 빼도 됩니까? 그럼 원래 식은 여기까지였잖아. 이걸 뺐잖아. 이게 말이 되냐고. 이래도 돼? 이래도 돼요. 왜냐면 뒤에 보면 만약에 지금 보세요. 요만큼이 빼져 있지. 앞에 식은 뭐였냐면 다시 써줄게요. 파이만 쓰고 여기에 원래는 리턴이 곱해지죠. 그쵸? 리턴만큼 그레디언트 반영해줘. 근데 여기다가 뭐 한다고? 베이스라인을 빼겠대. 이렇게. 그래도 되냐고. 만약에 이게 원래의 우리의 식이랑 같으려면은 뭐면 돼? 이게 같아지려면 어떻게 하면 돼? 같아지려면 얘가 0 되면 되잖아. 얘가 0이면 되잖아. 익스펙테이션 취했더니 얘가
0 되면 돼. 그쵸?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지를 보자고. 과연 얘가 0이 될까? 사실 0이 돼. 왜? 얘는 이미 리턴에 대한 모든 경우에서 나오는 리턴 값에 대해서 평균을 내놓은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익스펙테이션에 관여가 있어 없어? 별 관여가 안 돼. 얘는 이미 평균을 내놨다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에피소드에 대해서 평균을 내놓은 값이야 원래. 그러니까 이 평균 구하는 거에 관련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이걸 수학적으로 좀 보이려는 거예요. 그럼 이제 57페이지를 보면은 이게 0이 되면 좋겠다 이거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식을 이렇게 바꿔도 원래 식이랑 똑같다는 걸 보이고 싶은 거지 이 사람은. 그래서 이걸 전개를 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럼 해보면 베이스 라인 얘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얘는 익스펙테이션은 관계 있어 없어? 얘 원래 얘야 원래 익스펙테이션 해 놓은 값이라고. 그쵸? 그러니까 관련이 없어. 앞으로 나와요. 응? 앞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로그 베리언스 로그 테크닉을 썼던 걸 원래대로 돌려주자. 원래대로 돌리면 이렇게 되고 익스펙테이션은 서메이션으로 이렇게 써서 보면은 얘는 뭐야? 그레디언트는 저 미분은 리니어 오퍼레이션이기 때문에 서메이션 앞으로 나갈 수 있죠. 그러면은 요게 돼요. 요거 가만히 보면 뭐야? 요거 확률 분포잖아. 선생님이 파이라고 썼지만 얘는 뭐라고 했어? 스테이트에 대해서 어떤 액션을 할지에 대한 확률 분포로 정의한다 했죠. 확률 분포에 대한 서메이션. 그러니까 이거 아니야. 응? 확률을 다 더하면 뭐야? 1이야. 1이야. 그쵸? 1에 대해서 미분을 해. 뭔데? 0이지. 세타가 왜 날아가는지 알겠죠? 확률 분포, 어떤 확률 분포든지 간에 이제 랜덤 베리어블 스페이스에서 인테그랄 해버리면 그냥 1이야. 그래서 미분해봤자 0이에요. 그래서 0 돼. 그래서 이걸 나중에 천천히 여러분들이 봐도 되고, 어쨌든 결론은 뭐냐? 얘가 0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돼. 이렇게 해도 원래의 그레디언트에 영향이 없다 이거예요. 좋죠? 그래서 베이스라인을 갖다가 빼도 좋다 이거야. 단 베이스라인은 우리가 싫어하는 그 노이즈한 리워드의 평균을 갖다가 넣으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에피소드를 할 때 S0에서부터 게임을 해요. 그렇죠? 게임을 해. 그래서 리워드를 받았어. 얘를 가지고 얘를 업데이트 해주면은 노이즈하지. 얘 들쭉날쭉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구해놓은 요걸 사용해서 요만큼을 웨이트로 준다 이 말이에요. 얘 대신에. 알겠죠? 그래서 요 과정이 필연적으로 필요하겠지. 요걸 구해야겠지. 그럼 요걸. 어쨌든 베이스라인이 있으면 베리언스를 줄여서 업데이트하는데 좀 효율적인가 보네. 그리고 베이스라인을 갖다가 이렇게 빼도 원래 그레디언트에 영향이 없다. 모든 게 좋아. 다 행복해요. 다 행복해졌어. 그래서 이렇게 갈 겁니다.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자. 그냥 리워드로 웨이트를 주지 말고 요 놈으로 이제부터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실제로 구현을 해봐도 물론 실습하겠지만 이렇게 업데이트 하는 게 훨씬 잘 수렴해요. 훨씬 다 이렇게 해 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폴리시 그레디언트 알고리즘을 만들어 보자.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돼? 어떻게 업데이트 한다 했어? 원래는 요거는 어떻게 계산돼? 이거 뭐였냐? 곱하기 이거 리워드
이렇게 계산되죠. 근데 이거를 expectation 못할 만큼다 어떻게 계산한다 했어? n분의 1 이거 m 순서를 좀 바꾸자. 이렇게 계산하죠. 요게 그레디언트로 쓸 거 아니야. m개도 못 하겠다 이거야. 그쵸? 요거를 그레디언트 업데이트 하는데 이제 MC일 때 요걸 바로 썼죠. m개도 못 기다리겠다 이거야. m을 1로 해버려가지고.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결국은 어떻게 어프록시메이션 했어? 얘를 이거 순서를 괜히 바꿨었네. 이렇게. 얘를 곱하기 R. 요거를 해가지고, 그쵸? 에피소드 하나마다 게임하고 나오면 요거 계산해서 묶어서 업데이트 한번 하고, 또 게임해서 나오면 또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업데이트하고잖아. 이걸 했죠. 포문 돌려서. 근데 이제 어떻게 하기로 했어? 얘 너무 노이지해. 그래서 얘 대신에 베이스를 쓰고 싶다. 그쵸? 그게 여기 나옵니다. 여기. 얘 대신에 베이스를 뺀 값을 쓰고 싶다 이거야. 얘를 웨이팅을 줘서 이만큼 반영해줘. 이렇게 돼 있죠, 식이 지금. 그쵸? 이렇게 하려는 게 전략이에요. 그쵸? 그럼 선생님, 베이스 값은 요거는 어떻게 구합니까? 요거는 정말로 이거 다 해야겠네요. 이걸 해야겠죠? 근데 이걸 이렇게 구하진 않고 구현을 어떻게 해 놓냐면 실제 얘를 다 더한 값. 그렇죠? 요것과 요 리턴 차이 있잖아요. 모든 요 리턴과 베이스의 차이. 이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b를 구해요. 그냥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해요. 최적화를 구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왜요? 선생님 그냥 그때그때 이렇게 다 구하면 안 돼요. 그러지 않고 이렇게 합니다. 왜요? 그건 뒤에 또 얘기를 해줄게요. 어쨌든 뭘 구현하고 싶었던 거야? 이 줄은 요 놈을 명시적으로 구현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직접 구해도 되고 차이를 다 줄이는 방향으로 얘를 해도 되고. 사실 이게 식을 풀어보면은 L2 놈을 줄이는 방향으로 구하면 평균이 돼. 이게 결국 평균이야. 하여튼 이렇게 구현합니다. 얘기 나온 김에 얘기를 하자. 그러니까 L2 노름을 최소화하라 하면은 얘의 평균을 구하게 돼요. 근데 굳이 왜 이렇게 해놨냐, 구현을. 왜냐면 최적화로 구하고 싶어서 그래요. 최적화로 구하고 싶어서. 왜냐면은 이런 알고리즘을 쓸 때 세타일 업데이트 하겠지? 이것도 최적화 알고리즘이거든. 그래서 최적화 기법을 어차피 쓰는 김에 다 최적화 문제로 바꾸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건 뭐 구현상의 문제니까 잊어버리셔도 되고. 어쨌든 요 바이 미니마이징 요 부분이 결국은 평균은 베이스 라인을 구하고 싶다, 평균을 구하고 싶다의 최적화 버전 구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핵심은 뭐야? 결국 핵심은 G 대신에 리턴 대신에 뭘 쓰겠어? 지금 베이스 라인을 뺀 값을 쓰고 싶다 이렇게 바꿨다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이 추가가 됐다 이 말이야. 왜? 베이스 라인을 그때그때 구해줘야지. 그때그때 업데이트 해줘야지. 그때 받은 리워드들로 평균 내서 베이스 라인 구해줘야지. 왜? 할 때마다 폼은 돌아갈 때마다 에피소드 또 생길 테니까. 그러면 베이스 라인도 다시 구해줘야지. 또 다시 구해줘야지. 하나 게임이 추가될 때마다 또 다시 구해줘야지.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자, 됐죠? 그래 놓고 요 A라는 놈에 이름도 붙였어. 얘는 이제부터 어드밴티지라고 부를 거예요. 선생님 왜 어드밴티지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그래, 그렇게 왜를 생각해야죠. 왜를. 그렇죠? 왜를 생각하면서 공부 좀 하면 좋겠네. 어쨌든 여기다가 원래는 리턴을 곱해서 리턴만큼
보상만큼 나의 그레디언트를 반영해줘. 뭐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쵸? 근데 어떻게 했어 지금? 리턴에 베이스라인을 빼서 이거만큼으로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득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베이스라인, 그러니까 리턴의 평균 값보다 지금 현재 값이 좀 더 커. 그러면 이득이지.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는 평균 리턴의 평균은 한 50점이었어. 근데 어떤 액션을 했어. 그래서 51점 받았어. 그럼 차이가 1점이지. 그러면 이득이다. 이득이네? 지금 하는 행동이 이득이네? 확실하잖아. 그쵸? 그러면은 플러스로 반영을 해주면 좋겠지. 그리고 평균이 50점이야. 근데 지금 받은 점수가 49점이야. 그럼 마이너스 1점이네? 그럼 디스어드밴티지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베이스라인과의 차이가 어찌 보면 이득이다 아니다를 바로바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척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름을 어드밴티지라고 지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식이 뭔가 바뀌었어. 지금 어드밴티지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넘어가자. 제목이 바뀌었구나. 그럼 베이스라인은 그러면은 다 이렇게 여기는 G로도 써놨구만. 혹은 뭐 R 뭐 다 상관없어. 요렇게 베이스라인은 요렇게만 잡을 수 있나요? 다른 건 없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나요? 꼭 이렇게 맨날 구해야 되냐? 맨날 구하긴 해야지. 베이스라인 뭐 방법이 없나요? 다른 방법이 또 있어. 다른 방법이. 이걸 구하려면은 이거 좀 다 계산해야 되거든. 그쵸? 얘에 대해서. 이게 뭔데? 이게 뭐였어? 게임을 하면은 터미네이션 될 때까지 죄다 계산해서 GT는 뭐야? 게임 다 해서 받은 보상들 다 더해야 돼. GT 이렇게 구해야 돼. 그럼 BS도 마찬가지예요. 다 기다려야 돼. 이 게임이 여기 끝날 때까지 또 다 기다려야 돼요. 왜? 정의가 그렇잖아. 정의가. 베이스라인을 얘로 잡겠다면, 얘의 평균으로 잡겠다면 그럼 다 기다려야지. 리턴도 다 기다려야지. 기다리기 싫잖아. 그쵸? 기다리기 싫어. 어떻게 하면 돼 그럼? TD를 쓰면 되지. 부스트래핑 기법을 쓰면 되겠지. 그쵸? 그럼 그 다음 나올 얘기가 뭐겠어? TD를 사용하겠죠. 얘를 직접 게임 끝날 때까지 기다려서 계산하는 거 말고 TD를 써서 타임스텝 T에서 모든 걸 끝장 볼 수도 있겠지. 그래서 업데이트 한번 해주고 그럴 수도 있을 거야. 그 방법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지금. 얘네 문제가 뭐라고? 게임 끝날 때까지, 터미네이션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받은 리워드들을 다 합해야 돼. 근데 이게 싫다며. TD를 하자며. TD가 뭐였는데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밸류 펑션이 참값과는 다르지만, 즉 참값이라 함은 진짜로 다 더한 것들, 거는 다르지만 그래도 비슷하지 않을까. 게임이 끝까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그냥 얘를 쓰면 안 되냐? 이거였잖아. 마찬가지로 Q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Q 펑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업데이트를 열심히 하고 있는 Q 펑션이 진짜와는 다르지만 그래도 비슷하니까 얘를 그냥 쓰면 안 될까? 이게 TD 기법의 핵심이었잖아요. 그렇죠? 부스트래핑 기법의 핵심이었잖아. 게임 다 하기 싫어서 그 기법을 지금 도입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Q 펑션이랑 밸류 펑션을 기억하라가 나오겠지. 뭐였냐 리콜 해봐라. TD를 도입하려고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밑밥을 까는 거예요. 잘 그걸 생각을 해요. 그래서 Q 펑션은 뭐였어? 뭐야? 액션에 대해서 받은 리워드 합, 그 다음에
밸류 펑션은 뭐였는데 얘의 액션에 대한 다 평균 이렇게 됐죠. 그럼 이걸 도입해 보자. 뭔 일이 일어나나? 식이라도 바꿔서 써보자고. 알겠죠? 덜 하고 싶단 말이야. 말 그대로 게임을 덜 하고 싶어. 터미네이션 될 때까지. 그리고 위스도 줄이고 하이트도 뎁스도 줄이고 다 줄이고 싶다 이 말이야. 어떻게 할 거냐? 앞에 식이 이렇게 바뀌었죠. 이렇게 했을 때 이득이 뭐라고?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데 이득이 뭐라고? 베리언스가 줄여진다. 학습이 안정적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기법을 써야 되냐? 왜? 우리는 이걸 익스펙테이션을 하지 않으니까 샘플링 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 필연적으로. 어떻게 할 건데? 방법이 없어.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필요 없는 식이지만 공학적으로는 무조건 필요한 식이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왜 등장했냐? 그러면은 이것도 싫대. 자, 쭉쭉 넘어갑니다. 계속 넘어갑니다. 계속 넘어가면 안 되네. 아니, 넘어가서 다시 돌아와서 얘기해 줄게요. 넘어가서 65페이지 봐요. 이것도 싫대. 이제 이게 뭐였어? 앞에서 G 혹은 R. 이것도 싫대. 왜 싫어? 게임을 다 해야 돼. 끝날 때까지. 싫대요. 그쵸? 그러니까는 Q 펑션으로 대체했어. 물론 알고 있어.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Q 펑션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 알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쓰자 이거야. 그래도 쓰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원래 뭐였는데? 얘는 혹은 평균이었잖아. 평균. 근데 얘를 Q로 대체하는데 얘를. 그러면 얘는 이제 뭐가 돼? Q의 평균이야. 아까 앞에서 Q의 평균이 뭐라고 했어? value라고 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럼 value로 바꿔 쓰고 이 텀은 Q로 바꿔 쓰면 그러면은 요 어드밴티지 부분을 대체해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텀이 나온 거예요. 여기. 알겠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싶은 거야? 이 리워드들은 뭐였어요? 실제로 게임을 해서 T-1 시퀀스까지 쭉 게임을 이렇게 쭉 해요. 그쵸? 여기서 받은 값들을 실제로 다 더했어. 게임이 끝날 때까지 해야 돼요. 근데 싫대. 이게 싫대. 그래서 Q 펑션으로 바꾸고 그렇게 놓고 보니까 얘는 넌 그럼 Q 펑션의 평균이네. 그럼 넌 value 펑션이구나. value 펑션으로 바꿔 쓰고 그쵸? 그렇게 써서 어드밴티지 함수를 Q 펑션과 value 펑션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럼 굳이 왜 바꿨어? 표현을. 왜 바꿨어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렇게 바꿔놓으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 TD를 하고 싶다. 이미 TD를 한 셈이지. 그쵸? 예. 게임을 덜 해도 되겠다. 여기서 끊어도 되겠다. 더 안 해도 되겠다. 여기서 바로 Q 펑션과 value 펑션 값을 바로 쓰면 되겠다. 물론 부정확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Q 펑션과 value 펑션이 계속 학습 중이기 때문에 부정확하겠지만 그래도 얼추 비슷하겠지. 게임 덜 해도 되네. 이런 아이디어에서 지금 이렇게 식을 쓴 거예요. 바꿔서. 자, 그럼 넘어가자. 여기도 넘어가도 되는데. 자, 그럼 67페이지 보시면은 자, 원래는 이랬다. 그쵸? 원래 이랬는데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얘를? 첫 번째로는 베이스라인을 갖다 뺐다. 베이스라인은 뭐였는데? 얘의 평균이었다. 그쵸? 두 번째는 너 하려니까 게임을 다 해야 돼. 못하겠어. 너 Q로 대체하자. 그렇게 하고 보니까 B는 뭐야 그럼? 얘의 평균이야. 그랬더니 뭔데? 얘의 평균 뭐였어? value 펑션이에요. 그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드밴티지 함수는 여기 value 펑션, 여기는 q 펑션이에요. 이렇게 된 거야 원래. 그죠? q 펑션 마이너스 value 펑션 이렇게 됐죠? q 펑션을 다시 생각해봐. 이제 거꾸로 다시 생각해봐. 그러면은 게임 할 때 이렇게 가가지고 스테이트로 와서 액션을 수행해서 리워드 받고 그러면 다른 스테이트로 가고 이랬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q 펑션이란 값, 이게 지금 q 펑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리턴을 모두 더한 게 q 펑션이잖아요. 그쵸? 밸류 펑션과의 관계는 어떻게 돼? 여러분들 기억나려나? q 펑션이 이렇게 정의되지만 q 펑션은 그러면 지금 받은 리워드와 플러스 감마 익스펙 너무 좁다 카니 잠깐만. q 펑션은 지금 받은 리워드 더하기 밑에는 다 평균 내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죠. 네. 지워줘라. 이렇게 나타내질 수 있었어. 익스펙테이션 하라고? 그냥 너도 뭐 근사를 할란다.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q 펑션은 지금 받은 리워드와 그 뒤에 이때의 밸류를 가져와 가지고 감마 해주면은 이게 q 펑션이 되죠. 근사한 거예요. 여기서도 근사가 계속 들어가. 계속. 여기서는 왜 굳이 이렇게까지 근사를 했을까? 왜 했어? 왜 이렇게 한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얻은 게 뭐예요? 결국 q 펑션 대신에 요 텀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는 value 펑션 들어가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어드밴티지를 표현할 때 뭐만 있으면 돼? 응? 이제 우리 뭐만 있으면 돼? value 펑션 하나만 있으면 돼. 여러분들 중간고사 때 q 펑션과 value 펑션의 관계에 대해서 막 정리하고 막 유도하고 이랬죠. 왜 그랬겠어? 왜? 응? 왜 관계를 잘 알아야겠어? 결국 이 사람이 하고 싶었던 거는 TD를 도입하고 싶었는데 TD를 도입하고 싶어서 Q 펑션으로도 표현하고 value 펑션으로 표현했는데 보니까 뭐야? 이 표현조차도 이 사람은 지금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표현조차도 안 만족스러워. 왜? 이걸 하려면 Q도 알아야 되고 value도 알아야 되고. 근데 이제 벌만 이퀘이션에서 보면은 알 수 있거든.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걸. 그쵸? 그러니까 결국 Q는 뭐야? value 펑션으로 표현할 수 있어. 이 리워드는 뭔데? 게임 하면서 실제로 받는 그때 받은 리워드. 내가 액션 이렇게 해서 바로 이때 점수 딱 받잖아요. 그 리워드잖아. 그것만 추가해주면은 Q 펑션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근사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표현했을 때 장점은 뭐라고? 드디어 이 사람은 이제 목적하던 바를 이뤘어. value 펑션 하나만으로 뭘 표현할 수 있어요? 어드밴티지 함수를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어? value 펑션을 구하면 되지. 그렇죠? value 펑션 선생님 어떻게 구합니까? 앞에서 수도 없이 했어. 이렇게 리니어 어프록시메이션 해도 되고 세타로 함수로 짜도 되고 어떻게든 학습시키면 된단 말이지. 여기는 문제구나. 그래서 여기까지 67페이지까지 보면은 이 사람이 결국은 뭘 하고 싶었던 거예요. 첫째로 여기 다시 첫째로 뭐 하고 싶었어요? 그냥 리턴만을 쓰니까 너무 노이즈하더라. 베이스라인을 빼가지고 베리언스를 좀 낮추자. 근데 리턴을 쓰려니까는 t-1까지 게임을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돼요. 계속. 그쵸? 그래서 아래 서메이션을 해야 되잖아. 이게 싫어요. TD 러닝을 하고 싶어. 여기서 끝내고 여기서도 대략적인 값을 알고 싶어. TD 러닝을 하고 싶어. 그러면 뭘 도입하면 돼요? 앞에서 Q 러닝 많이 했지. Q 펑션 많이 썼죠. Q 펑션으로 표현해보자. Q 펑션으로 표현하니까는 이 텀, 어드밴티지 텀이 어떻게 바뀌었어? Q-V로 바뀌었죠. 좋다 이거야. 그런데 마지막 불만이 있었어요.
Q랑 V를 다 표현해야 되네. 아, 이거는 좀 싫은데. 그런데 나는 벌만 이퀘이션 알고 있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요게 Q잖아. approximation 된 Q. 원래 여기 expectation 있어야 되죠? 빼기, 야, 이렇게 표현하니까는 이젠 뭐만 있으면 돼? value 펑션만 있으면 되죠. 이래서 소기의 목적을 다 달성한 거예요, 이 사람은. 뭘 안 했어? 시퀀스 끝날 때까지 다 안 기다려도 돼. TD 러닝 하면 돼. Q로 표현한 것도 value 펑션으로 바꿨어. value 펑션만 알면 돼. 되잖아. 그럼 3번 같이 세팅했을 때 결국 구해야 되는 게 뭐야? 첫째로 얘는 당연히 구해야지. 얘는 몰라. 얘가 목적이었어. 그럼 둘째로 이제 뭘 알면 돼? 베이스 B를 구하면 돼? 얘 필요 없다니까. 얘를 구하면 돼. value 펑션. 그쵸? 그럼 이렇게 바꿨을 때 결론이 이거예요. 강화학습 하면서 모르는 두 개가 뭐야? 그러면 안정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폴리시 네트워크, 폴리시 함수가 필요해. 1번. 둘째로 안정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밸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밸류 펑션이 필요하다. 이런 결론이 된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원래는 폴리시를 학습시키고 싶었지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서 밸류도 같이 학습을 시켜야 된다. 이런 결론이 된 거죠. 굉장히 중요해서 뜸을 좀 들였어요. 네.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앞으로 넘어가 보자. 앞으로 어디 갔냐? 나 필요 없고 64페이지. 여기까지 알아들었으면 이제 왜 이 알고리즘을 액터 크리틱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지 알 수 있어요. 액터가 뭐야? 파이야. 크리틱은 뭔데? 평가자. V야. 왜 평가자야? 스테이트에 대한 밸류를 선생님이 처음에 가르칠 때 얘기했잖아요. 밸류가 뭐의 밸류? 현재 상태에 대한 가치라고 했죠. 얘는 평가자야. 그리고 얘는 액터야. 왜? 폴리시니까. 행하는 자잖아. 그래서 이 비법을 액터 크리틱이라고 써요.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액터는 뭡니까? 폴리시 그레디언트에서 나온 거야, 원래. 그러면 폴리시 그레디언트는 원래는 뭐야? 액터 알고리즘이라고 해도 돼요. 물론 이런 말은 없어요. 폴리시 그레디언트에서 얘를 바로 구하자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그럼 얘는 왜 있어? 크리틱은 왜 붙었어? 왜? 수학적으로 문제 있어? 없어? 얘 없어도 수학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왜 있어요? 수렴성 때문이야. 철저히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생긴 거예요. 이게 없으면 학습이 잘 안 돼. 특히나 액션 스페이스가 실수 공간이면은 얘 없으면 학습 안 돼요. 거의 안 된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온 게 ICML 2016년도에 나왔어요. 10년 전이죠, 거의. 바뀐 게 없어. 10년간 그 강화학습에 진전이 없어요. 진전이 없다? 진전이 없다기보다 이 기법이 로버스트해요. 그냥 돼, 그냥 거의 돼요. 물론 뭐 다른 방면에서는 굉장히 이제 한계가 많지만,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한 게 바로 액터 크리틱 알고리즘입니다. 이제 왜 나왔는지 알겠죠? 밸류는 왜 있고, 밸류는 왜 하고 폴리시밖에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얘는 굳이 왜 또 하나 알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서 어쨌든 그래서 67페이지에 이제 최종적으로 선생님이 여기다 정리했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문제를 풀어보자. 문제라고 해봐야 뭐. 그제 여기 보면은 어드밴티지 함수를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 보이면 좋겠는데 여기가 Q예요.
여기가 V예요. 왜 Q가 나왔는지는 알겠죠? V는 사실은 요거였다. 요것도 기억을 하면은 좋지. 어쨌든 이렇게 됐고, 근데 뭐 이렇게 할 것만 있나? 선생님이 이렇게 Q랑 V를 도입한 이유가 뭐라고 했어? TD 때문이죠. 그럼 TD 람다도 있잖아. 그리고 TD가 뭐 굳이 뭐 한 스텝만 해야 되나? TD 1만 있어? 아니잖아. 그러니까 TD 뭐 많이 쭉 해가지고 여기까지 다 구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저 Q랑 R 써도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이렇게 구현할 수도 있다. 무한대로 간다. 이거는 뭐 다 구하는 거지 뭐 실제로. 그렇게 해도 돼요. 문제가 뭐야 뭐. 그렇게 했을 때 이거를 하래. 자, TD1 1은 어떻게 돼요? 로우 베리언스, 로우 바이어스? 뭘 것 같아? 바이어스는 뭐 그냥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식으로 바이어스를 구한다. 이런 식으로 구한다. 그러면 죄다 바이어스 돼 있어요. 왜 그럴까? 애초에 V를 쓰는 게 뭐였어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밸류 펑션이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얘가 그라운드 트루스랑 비슷할 거다 이러고 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항상 참이 될 수 없어. 그래서 항상 바이어스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로우 바이어스가 아니야. 그럼 베리언스는 어때? 베리언스는 얘도 마찬가지. 얘도 지금 이 바이어스 걸려 있는 놈을 쓰겠다고? 그나마 그라운드 트루스를 많이 쓴 값이 그나마 베리언스가 좀 높지 않을까? 낫지 않을까? 그쵸? 그래서 인피니트 한 놈들이 베리언스가 낮다 이 말이야. 그럼 이겁니까? 글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아닌데 하여튼 생각해 봐. 넘어갑니다. 여기도 아까 앞이랑 똑같잖아. 자, 그래서 70페이지 보면은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정리를 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뒤에도 있나? 네, 없죠. 자,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그러면 어드밴티지를 구하면 돼요. 구하고 폴리시를 업데이트하면 된다. 두 단계예요. 어드밴티지를 에스티메이트 하는 게 무슨 과정이었어요? 어드밴티지 어떻게 구현된다 했어? 요거 더하기 좀 표현을 이렇게 잘 하자. 일단 V 여기 다 써줘야겠네. 이 전 스테이트 그렇죠? 아니 다음 스테이트와 현재의 차이 이렇게 구해졌죠? 요게 어드밴티지 에스티메이션이에요, 그렇죠? 어드밴티지를 에스티메이션 하려면 필연적으로 뭐가 필요해? 필연적으로 얘가 필요해요. 얘도 구해줘야지. 얘 뭐였는데? 얘는 리턴이었어, 그렇죠? 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구하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얘를 함수로 구현했어요. 이렇게 구현했다. 그럼 평균 내가지고 이 값을 바로 쓰지 않고 얘도 함수로 구현했다 쳐봅시다. 그러면 얘를 학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와 이 값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얘를 구해야겠죠? 그렇죠? 그냥 평균 내에서 이 값을 그냥 어사인할 수는 없잖아. 함수로 한다면서. 그러니까는 밸류 펑션은 요런 식으로 구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 아까 전에 얘기한 거야. 왜 선생님 그냥 평균으로 하면 되지 B를. 응? 이렇게 하면 될걸. 왜 이렇게 돼 있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왜 굳이 제곱 텀으로 써가지고 최적화 문제로 구현을 해놨을까? 왜? 이렇게 하면 되지. 구하면 되지 평균을. 여기까지 연결시키려고 그랬던 거예요. 평균을 이제는 바이어스를 그냥 스칼라 값 하나 떡하니 그냥 해놓고 얘를 계속 바꿔주고 이 개념이 아니고 밸류 펑션도 하나의 함수로 결국 뉴럴넷으로 구현하게 돼요. 얘로 구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학습시키려면, 즉 다시 말해서 밸류 펑션을 구하려면은 오차를 줄이는 수밖에 없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구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도 구하면서 동시에 그 밸류 펑션으로 구한 값을, 어드밴티지 값을 대입해줘서 폴리시도 업데이트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좀 신기하죠. 밸류 펑션도 네트워크로 구현할 거고, 혹은 복잡한 함수로, 뭐 뉴럴넷으로 구현할 거고, 여기다 이렇게 써줄게. 폴리시도 네트워크로 구현할 거고. 근데 지금 얘가 학습되는 값이 다른 네트워크가 알려주는 값으로 지금 학습하고 있잖아. 좀 신기한 일이긴 해요. 그러니까 스테이트가 들어와서 밸류 펑션 네트워크가 있다 치자. 이렇게. 그럼 밸류 펑션이 값을 알려줘. 요걸 통해서 뭘 계산할 수 있어? 어드밴티지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럼 요걸 가지고 얘는 폴리시야. 얘가 폴리시를 업데이트하는 로스로 들어간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가 네트워크를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전체적인 오버뷰를 보고 뭐 그 의미를 생각한 거지. 뭐 수학적으로는 뭐 그런 의미는 없지. 그래서 이렇게 동작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럼 선생님, 뭐 수학적으로는 뭐 별 의미도 없다면서 이 얘기는 왜 한 거예요? 네트워크가 네트워크를 가르친다. 이런 개념은 왜 방금 얘기한 겁니까? 이 네트워크로부터 얘를 계산해가지고 얘를 학습시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어떻게 돼야 되겠어? 얘가 부정확해. 그러면 어떻게 돼? 학습이 잘 되겠어? 안 되겠어? 잘 안 돼. 왜? 얘가 가이드라니까? 얘가 가이드야. 왜 이름이 어드밴티지겠어요? 지금 현재 스테이트와 그 미래 스테이트에 대해서 얼마나 어드밴티지가 있냐, 이득인지 아닌지, 내가 지금 행동한 게 이득인 건지, 지금 내가 얻은 스테이트 ST 플러스 1이 이득이 맞는 건지 아닌지를 지금 네트워크가 알려주고 있어. 함수가. 물론 게임을 다 하면 돼. 근데 안 하고 싶어서 TD 러닝을 도입했기 때문에 네트워크한테 이제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밸류 펑션한테 의존하고 있어요. 밸류 펑션한테 물어보는 거지. 야, 나는 게임을 다 하기는 싫고 그 이제 부스트래핑 TD 러닝 할 거야. 너가 좀 알려줘. 물론 너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업데이트 많이 해왔잖아. 그럼 물어보잖아. 그랬더니 ST 플러스 1은 어떤 가치가 있고 ST는 어떤 가치가 있어. 이거 값이라도 쓸래? 뭐 부정확할 것 같긴 한데 쓸래? 이렇게 줬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업데이트 할 거예요. 그쵸? 그걸 가지고 실제 게임은 다 안 했지만 함수가 알려주는 대로 지금까지 함수를 믿어야지 뭐 어떡해. 근데 그 함수가 만약 잘못됐어. 그러면 어떡해. 얘 업데이트도 실패하는 거야. 얘 업데이트가 실패하면 그 다음 스테이트로 폴리시가 제대로 생성이 되겠어?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얘가 아주 정교해야 돼요. 아주 정교해야 돼. 그래서 실제로 구현할 때 파라미터 수가 오히려 밸류 펑션이 더 높아요. 밸류 펑션을 더 복잡하게 해야 돼요. 밸류 펑션은 값 하나, 스칼라 값이 나오잖아. 스칼라 값이 나오고 이 폴리시 네트워크는 액션 스페이스가 나오잖아요. 그쵸? 이렇게 되기 때문에 더 고차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 펑션이 일반적으로는 더 복잡한 네트워크로 설계됩니다. 자,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코드 보고 밸류 펑션과 이제 폴리시 함수를 구현하는 뉴럴 네트워크 두 개가 있는데 밸류 펑션이 왜 더 복잡하지? 혹은 두 개가 같네? 두 개가 네트워크 구조가 같네? 밸류 펑션 뭐 어차피 스칼라 나올 텐데 레이어 하나 줄여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이해했다면 이제 이 수업을 오늘 수업을 잘 들은 거겠지. 자, 이제 마지막이야. 폴리시 베이스드 RL의
장점과 단점 뭐예요? 잘 수렴해. 왜요? 밸류 펑션보다 폴리시를 바로 학습하는 게 잘 수렴한다 얘기했죠. 그리고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그거, 얘도 여기 똑같이 써놨구나. 역시 나만 느끼는 게 아니었어. 액션 스페이스가 컨티뉴어스 하다. 그러면은 밸류 펑션만으로는 답이 없어요. 폴리시를 바로 학습해야지. 그쵸? 그래서 이런 폴리시 베이스드 RL은 요런 데서도 이제 장점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확률적인 걸 이제 학습할 수 있다. 좋은 점이 있죠. 근데 단점도 있어요. 단점이 이거는 지금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그렇다고 알고 있으세요. 글로벌 옵티멈으로 가기가 힘들어요. 글로벌 옵티멈으로 가기 힘들고 로컬 옵티멈으로 잘 가요. 근데 이거는 방법이 없어. 이게 왜 여러분들도 이해할 수는 있겠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여러분들 선생님이 얘기할 때 원래는 밸류 펑션이 익스펙테이션으로 돼 있다 했죠. 근데 익스펙테이션이 싫잖아. 왜? 뭐 이렇게 된다 쳐. 그쵸? 원래 뭐 해야 돼?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를 다 탐색해야 돼. 익스펙테이션 하려면. 그쵸? 근데 싫잖아. 그래서 뭐 했어요? 첫째로 MC 했어. 이렇게 한 개만. 모르겠다. 다른 브랜치는 몰라. 나는 그냥 한 개만 MC로 하나만 탐색하고 TD로 뎁스도 줄였어요. 다 줄였잖아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전역 탐색이 안 돼요. 전역적인 탐색이. 원래 같으면 뭐 해야 돼? 익스펙테이션 A랑 S에 대해서 익스펙테이션 무슨 말이에요? 가능한 모든 스테이트를 다 방문해보고 가능한 모든 액션을 다 해봐가지고 그걸 평균 내야지. 근데 그럴 수 없잖아. 실제로 뭐 어떻게 해요? 컨티뉴어스 스페이스에서 그게 돼? 안 돼요. 그래서 MC랑 TD 기법을 써서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는 구성은 했지만 탐색이 안 돼. 전체 스페이스 탐색이 안 돼요. 그래서 로컬 옵티멈에 자꾸 빠지고 글로벌 옵티멈은 거의 힘들어요. 단적인 예로 그런 거야. 로봇 개를 걷게 하거나 로봇 휴머노이드를 걷게 하는 강화학습을 이렇게 구현을 해서 돌려요. 그러면 로봇 개는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뚜벅뚜벅 걷는 거 말고는 못해. 그러니까 뭐 다리가 4개 달렸어요. 그러면은 동물들이 달리는 모습이 뭐 최적일 수도 있지만 사실 아닐 수도 있잖아. 알파고 봐봐요. 알파고 제로를 만들고 나니까 사람의 기보가 최적이 아니었잖아. 그 마찬가지로 동물들이 4발로 그렇게 뛰고 있지만 뭔가 더 기상천외하고 효율적인 어떤 뛰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지. 그런데 그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왜? MC랑 TD로 제한을 해놨거든. 서치 스페이스를. 그래서 아쉽게도 모르겠어. 그런 일이 일어나면 뭐 네이처에 논문이 나오지 않을까? 하여튼 현재 이제 이런 폴리시 베이스 RL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 베리언스가 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베이스라인과 뭐 템포럴 스트럭처 뭐 이런 걸 도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효율적이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액터 크리틱을 배운 거야. 액터 크리틱에서 이제 바이어스 같은 걸 줄여서 학습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장치가 많이 있었죠. 다른 장치가 또 한 개 더 있어요. 한 개 더. 그게 PPO야. 그래서 PPO까지 배우면 여러분들 다 배우는 거예요. 그건 다음 시간에 합시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